어제 중국 증시가 또다시 대폭락했습니다. 어제인 24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9%가 하락한 3,209.9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인 코스피도 중국발 폭락의 영향을 받아서 2.47% 하락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로 불리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의 윤창현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3,200대까지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게 8년 만이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인데 이 숫자상으로 좀 감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 연초에 한 3,00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예. 피크까지 5,166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는데 예. 내려오는 데는 2달 걸렸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번 거 2달에 다 이제 제자리 돌아왔다는 얘기고 충격적인 수준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건가요?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의 힘만으로 오른다는 것이 역시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야말로 좀 우스운 얘기일지 이게 뭐 참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스님들까지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예. 네, 그야말로 너무도 많은 분들이 돈을 또 자기 돈만으로 하지 않고 빌려서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렸다는 것인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항상 결국은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증시에 좀 거품이 좀 있었는데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손해보신 분들이 들을 때는 좀 화가 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돈의 힘으로 오르고 나면 반드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이 주가의 속성이라고 볼 때 그 제자리 찾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난 6월경이었나요? 이런 폭락을 감지하면서 시장에 개입을 했었죠. 근데 예, 이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2천 정도 하락하는 동안에 또 기금도 동원하고 은행의 유동성도 동원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하한가가 나온 종목은 거래 정지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공산주의다라고까지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부양책을 썼는데 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냐. 또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금융공산주의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중국 경제당국에서도 이러한 중국 증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처음부터 좀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식으로 따지면은 어렸을 적에 젖 먹던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자기 품을 떠날 수준이 됐는데 예. 아직도 젖 먹던 시절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 시장을 정책 몇 가지로 자기가 오르고 내리고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쉽게 접근을 했던 면이 있지 않은가. 좀 그런 면에서 시장을 좀 존중을 해주고 시장 논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중국 경제 그만큼 커졌고 정말 복잡한 요인들이 이제 얽혀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중국 경제당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연속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그렇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 실적이 워낙 나쁘니까 예. 전제 실물 경제도 안 좋고요. 그래서 부양책을 쭉 쓰다가 마지막에 나온 듯한 느낌이라서요. 예. 제 눈에는 좀 부양책의 일부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이제 밖에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싸게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94년, 5년에도 대규모의 평가 절하를 실제해가지고 재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 실적을 좀 호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효과가 나올까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나오겠는데 문제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천히 진행이 돼서 한 3달 내지 6달씩은 지나야 이제 실적이 조금 좋아졌구나라는 게 숫자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는 좀 혼란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일단. 예, 이제는 너무 그렇게 조급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인데요. 지금 우리 증시에도 지금 또 부분적으로 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당연히 악재라고 봅니다. 우선 자기가 가진 주식 2배, 3배 올랐다고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심리가 풀리면서 소비를 좀 더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 효과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소비도 줄고 우리나라 수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적게 사게 된다는 얘기고 관광객 적게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중국 통해서 좀 재미를 봤는데 예. 그게 이제 상당 부분 꺼져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주식 꺼졌으니 우리 주식도 꺼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물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우리 경제 전체 거의 한 3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25%고 대만하고 홍콩까지 합치면 33%쯤 되니까 예. 그 의존도가 강한 국가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수출 의존도 줄이고 새로운 시장, 이를테면 유럽 시장 개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말같이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유럽은 유럽대로 힘들고요. 예. 5천만 명의 창출하는 내수가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운명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경제 체제의 체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갈 수는 없는 숙명 같은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중국 증시 이제 3,200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텐데 3,000대도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 참 죄송한데요. 하여간 미국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메아리처럼 말이죠. 예. 우리 떨어지고 또 우리 떨어지는 거 보고 또 미국도 떨어지고, 미국 떨어지는 거 보고 놀래서 중국이 또 떨어지고 하는 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3,000이 깨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 2,500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게 증시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락 후에 또 반등할 가능성까지 또 짚어주셨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의 윤창현 교수였습니다.